고객이 왜 상품을 살까? 왜 상품을 사지 않을까? 고객은 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살까요? 반대로 고객은 왜 상품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상품을 사지 않을까요? 이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품을 사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상품을 사지 않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인은 항상 객관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먼저 고객이 상품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산다.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사는 게 나중에 사는 것보다도 이익이 된다. 여기서 사는 게 저기서 사는 것보다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객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삽니다. 이건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금 안 사면 손해다. 여기서 안 사면 손해다라고 생각되니까 사요. 그래서 영업인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강조해야 판매 확률이 높습니다. 상품 설명을 할 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판매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박앤세일을 하는 것도 지금 사면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물량을 한정해서 판매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지금 사는 게 이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다라는 것을 더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객의 심리는 사람을 보고 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점적인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사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이 학연, 지연, 혈연, 이 연고시장, 내추럴 마켓, 이 첫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물이 한 방울이라도 튕기면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사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사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영업사원들이 마음에 들어야 사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편안한 사람, 전문가다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영업인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1+1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객이 선택하는 훌륭한 상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치가 있으면 사요. 요즘은 이 가치의 개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기업도 그래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객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환경을 보존한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좀 비싸게 느껴져도 상품을 사요. 소비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비싼 명품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는 이유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가성비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예요. 비싸지만 100년의 장인정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업인은 가치가 가격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객이 상품을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익이 돼야 사고,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되면 사고, 사람을 보고 사고, 상품의 가치를 느껴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를 잘 하고 싶다라면 이익, 손해, 사람, 가치를 잘 부각시키는 세심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고객이 상품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상품을 사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거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사지 않을 고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고객도 있을 거고 상품이 비싸서 안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살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어서 결정을 미루는 고객도 있을 거고 영업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고객도 있을 거고 영업인이 권유를 하지 않으니까는 안 사는 고객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타 등등의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유를 잘 간파를 하고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원래 사지 않을 사람.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애초에 이런 고객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영업인은 이런 고객을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해요. 이런 고객을 만나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영업 성공의 첫 번째 단추는 양질의 가망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고객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상품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나를 바꿔야 돼요.
모든 상품은 특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품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킬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이 비싸서 안 사는 고객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구매는 시소 게임이다. 한쪽 면에는 비용이 있고 한쪽 면에는 효용이 있다. 비용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영업인이 이 상품이 비싸서 못 팔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시비 걸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의 효용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효용은 가치예요. 이 가치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이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화법을 구사할 것인가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가족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할게요. 이렇게 미루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고객은 판단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객은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업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객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영업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고객들도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상품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저는 영업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안 사요. 식당에 가서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식당에는 안 가요. 그리고 영업인이 권유를 하지 않아서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이런 영업인들이 많아요. 상품 설명은 잘 해요. 비유를 하자면 꼴대 앞까지 드리블은 잘 하고 가는데 슈팅을 못 하는 거예요. 권유를 안 하는 거예요. 판단은 고객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업사원과 홍보사원의 차이는 클로징의 차이예요. 강하게 권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강하게 권유를 안 하니까는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하겠다라면 강하게 권유를 해야 돼요. 판단은 고객의 몫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 고객은 상품을 사는데도 이유가 있고 상품을 사지 않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왜 상품을 살까? 왜 상품을 사지 않을까?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 세계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고 고객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대처를 해야 판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